2023년 8월 11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시 실적이 14일 날 발표하는 게 많죠. 다음 주 월요일이요. 그 월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주식들 역시 8월 달에는 실적이 좀 괜찮은 2분기 실적이 괜찮은 주식들 위주로 계속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몇 종목들은 이렇게 이름들을 바꿔서 올리는 이유는 종목이 이제 유튜브에 자꾸 검색이 되면은 그 알바나 또 기분 나쁜 그 세력 관련된 사람들이든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그 뭐야 저 댓글을 좀 안 좋은 걸 달죠. 그래서 저도 괜히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뭐 얼마나 그렇게 저한테 뭐큰 득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뭐 그런 욕까지 먹으면서 분명히 뭐 몇 종목들은 아마 세력들이 자꾸 제가 이렇게 뭔가 계속 지속적인 그 리딩 비슷하게 하는 거를 보면 아마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얘기를 못하도록 막 저한테 욕을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몇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몇 종목들을 자꾸 이름을 바꿔서 일부러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은 뭐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금요일이라서 좀 잠깐 좀 이렇게 기사들하고 조금 몇 개만 보죠. 환율이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10년치 그 보면은 10년치 지금 이게 환율이 낮은 가격대가 아닙니다. 그죠? 요게 이제 전번 고점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전번 고점이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계속 요 전번 고점을 뚫으면 이걸 뚫으러 가겠지 이거. 그죠? 이거 뚫으러 갈 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율이 퀀텀 점프 할 날이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대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들썩인다. 왜 그러냐면 2%대 미국과 딱 금리가 지금 차이 나죠. 물론 이제 환율 방어를 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쯤 왔을 때 환율 방어 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까지는 용인할 수도 있다. 10월달, 작년 10월달에도 9월, 10월에 여기까지 가는 걸 용인했었다. 그 다음에 또 딴 거 보죠. 네, 환율 다음에는 이 석유가 지금 이제 인플레를 자극하고 있죠. 물론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향후 지금 이제 전쟁, 뭐 또 서로 뭐 이렇게 감산,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으로 다시 120달러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뭐가 문제죠? 인플레가 다시 크게 발생하겠죠. 인플레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우리들도 이 유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미국채 10년 만기, 10년 만기, 미국채 10년 만기가 지금 4.1%인가? 4%대가 넘죠. 그죠? 이게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이거를 떨어뜨려야 돼요. 4% 밑으로. 예. 그래서 이 4%대 이상이 되면은 지방은행들의 이런 국채에 대한 수익률도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예. 시가평가하면은 굉장히 손실률이 클 겁니다. 그래서 미 국채의 10년물이 그 지금 굉장히 올라가 있다. 이건 뭐 차트까지 안 보겠습니다. 1%인가 2%인가 하여튼 고소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이거를 4%대 밑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이거와 맞물려서 금리부터 모기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를 좀 보죠. 아무래도 이제 뭐 9월 금융위기, 9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요지들은 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크죠.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7%대 정도, 평균 7%대고 뭐 거기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또 세부 또 더 높죠. 근데 평균 7% 정도 얘기하는데 새마을금고가 뱅크런 얘기도 계속 나오죠. 이 새마을금고가 좀 부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 2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착시 현상이다 이건 교양실태 체제에 대한 착시 현상이다. 그래서 이게 우량 등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사실은. 그래서 뭐 여기서 검사를 해봤더니 200 몇 군데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한데. 그리고 이제 그런데 대출을 중단하죠. 대출을 중단하는 게 뭐죠? 왜 그렇죠? 이제 부실 한마디로 줄 돈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고금리로다가 돈을 유치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걸 또 지금 만기가 돌아오니까 뭐 짧은 거 6개월짜리 막 이런 거 만기가 돌아오니까 고금리로다가 해서 이거를 빼줘야 되는데 새로 또 더 높은 금리를 주면서 돈을 또 유치하려고 그러죠. 이 줄 돈이 없어서.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예,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딴 거 보죠. 네, 이 하반기 역전세가 쟁점, 보증금 위반 사태 원화. 그래서 이게 2021년 가을에서 2022년 봄까지, 이때가 주택가격이 최고가였죠. 이게 이제 2년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23년 바로 이제 가을부터 이제 내년까지, 내년 봄까지,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만기가 돌아와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이 줄 돈이 없는 거야, 이게. 전세를, 뭐, 어쨌든 집이 10억인데 전세를 뭐, 많은 거는 뭐, 8억 5천까지, 8억이 뭐야, 9억까지도 막 저기, 9억까지도 그 대출을 해갖고 자기 돈 1억 갖고 이런 거를 사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그러면 대충 8억을 만약에 이제 전세로 넣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집값이 대충 3억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3억이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1억을 자기가 어디서 꼬아야 돼, 집주인이. 이 돈을 돌려주려면. 아니면은 다시 이 집을 8억에 전세를 내야 되는데 집값이 7억이 됐는데 8억에 낼 수가 있어요. 최소한 뭐 6억이나 6억, 많이 내야 6억 5천이겠지. 그리고 또 집값이 또 이제 2차 폭락이 또 온다고. 예? 2차 폭락이 또 와. 그러면 이제 아작 나는 거지. 예? 지금 대충 우리가 설계도를 좀 전에도 그려보면 알겠지만 10억짜리가 자, 좀 30%만 빠졌다고 칩시다. 물론 50% 빠진 데도 있죠. 7억이 됐어. 근데 2차 폭락이 왔어. 7억까지는 좋아, 버텼어. 어쨌든 뭐 때려갖고, 어쨌든 전세금을 빼줬다고 칩시다. 뭐 대출을 조금 뭐 몇천이든 1억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7억에서 다시 한 2억이 빠진다 이거야, 2억. 그래서 한 5억이 됐다 이거야. 2차 폭락이 와서. 어? 진짜 이거 양호하게 빠진 거라고. 양호하게 이렇게 빠졌어. 이렇게 빠졌는데 5억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를 1차 폭락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2차 폭락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2차 폭락이 왔을 때는 못 막는다. 우선은 뭐 이 10억이라는 돈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살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럼 대출 원금이 최소한 10억에서 7억이나 7억 아니면 뭐 못돼도 뭐 한 6억 정도? 이 정도는 대출을 끼고 샀겠죠. 그죠? 사도. 정상적으로 샀어도. 그러면은 이제는 이 집값이 5억이 되니까 이 대출금도 안 되니까 원금 회수가 들어오죠. 원금 회수. 원금 갚아라. 회수. 그죠? 물론 이제 다 갚으라고 하지는 않겠지. 이제 차액만큼 뭐 1억 5천이든 2억이든 뭐 안전하게 그 정도 이제 원금을 이제 갚으라고 하겠지. 부분 상환을 하라고 했지. 상환.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머리 아픈 거야. 이게 대출금리 뭐 이자가 올라가서 내는 것도 버겁지만 원금 상환에 대한 요구가 들어온다는 거지. 2차 폭락은 그래서 더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정확하게 건설업계에서 얘기하냐면 피바다지, 피바다. 피바다가 되지, 피바다. 피바다. 어떻게 1차는 어떻게 뭐 돌려막기라든 뭐 카드를 땡기든 친족한테 해서 막았는데 2차는 못 막는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억이 7억이 되고 7억이 5억이나 4억 5천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10억짜리가 5억이나 4억 5천까지 다운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피바다를 못 막는다는 거지. 내년에 같은 경우 이게 내년에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지금 대출금리가 한 10% 정도는 내년에는 될 것 같아. 10% 이상은 될 것 같아. 제 생각은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요. 거기다가 미분양 10만 채가 있어요. 근데 또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죠. 이거 이제 뭐 지금 아까 나도 모 방송에서 봤지만 예상하는 대로 지금 우리가 그 대책 투자한다고 미국이나 이런 상업부동산을 많이 샀죠. 근데 그 돈의 큰 돈들이 뭐죠? 국민연금에서 많이 나왔죠. 국민연금하고 뭐 어쨌든 이제 펀드나 이런 데서 많이 나갔는데 이 국민연금하고 펀드나 이런 데서 이제 시가평가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적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 한 40% 정도 예상해요. 40% 투자한 금액의 40% 정도는 최소한 손실을 볼 거다. 이렇게 봅니다. 펀드도 그렇고요. 이 대체 투자는 어떡하냐 이거지. 지금 미국 상업부동산은 다 망가졌는데. 예? 그냥 계속 시가평가 안 하고 계속 뭐 그냥 맨 처음에 눈돈으로 계속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상업부동산이 아작나갖고 가격이 똥값이 됐는데. 그리고 또 이러한 10만 채를 이제 건설업계는 국민연금으로 좀 사달라 이런 얘기를 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건설업계가 여론하고 이런 데서 언론하고 이런 데서 자꾸 이제 위기론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자기네 미분양 아파트를 국가의 세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사달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LH 작업비도 뭐 이런 걸로 그런 시나리오가 농후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살려야 된다. 네. 또 기사 하나 또 보죠. 네, 지금 우리가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현실화, 한국의 타격. 그래갖고 뭐 중국의 수출이 안 되는 것도 뭐 중국과의 뭐 그런 관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 소비자 물가가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CPI가. 사람들이 돈이 없어 중국 애들도 부동산 다 그 써갖고 팔지도 않고 지금 중국도 지금 아작났잖아. 중국 애들도 쓸 돈이 없어. 그래서 경기 침체, 물가 침체 속 물가 하락지네. 수출도 안 되는데 꼭 중국이 우리나라 미워해서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자체에 그런 디플레가 왔다는 거 지금 보고 있다고. 올 상반기부터 중국이 디플레 빠지속으로 계속되고 나오긴 했다 하면서 중국 애들도 돈이 없지. 우리나라도 돈이 없는데 중국 애들은 또 물론 잘 사는 애들은 잘 살지만 대다수는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비해 줄 데도 없다고. 응? 그런데 부동산이 어떻게 오르냐고. 나는 참 진짜 까마득한 사람들 많죠. 네, 그럼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다가오는 침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머리털 나고서 보는 최악의 그 공황이라고, 세계적인 공황이라고.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거기다 우리는 달러가 있잖아, 달러. 그리고 이 유가나 이런 거를 달러로 사와야 되는데 환율이 튄다고. 네, 그만 얘기할게요. 뭐 너무 쓸데없는 얘기죠. 주식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자, TPC를 보죠, TPC. TPC가 이게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근데 이제 상한가를 간 내용은 사실은 여기는 안 나왔네요. 이제 기사로 나온 거는 저거죠. 그 대만 업체 거기가 뭐 이제 미국 회사 뭐죠? IT 회사의 그 업무 협약 거기에 이제 얘가 이제 한국 대리점이죠. 그 대만 그 로봇 회사에 그러면서 그걸로 간 것처럼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실적이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오늘이나 14일, 오늘 아니면 14일 날 하겠죠. 14일 날. 그죠? 실적이 퀀텀 점프한 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왜냐면 4월 달에 2차 전기 대형 제품을 팔아서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를 또 많이 또 이렇게 그 시설을 확장하고 그래서 얘네가 돈을 좀 벌었단 말이지. 그래갖고 그러면서 얘네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얘네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지금 나와야 될 재료들이 얘네가 이 3D 바이오 프린터를 계속 하고 있잖아. 3D 바이오 프린터. 그런데 여기서 이 그러니까 이빨, 그 덴탈이라고 그러죠. 덴탈하고 그 다음에 인공 피부, 그 다음에 인공 장기 이런 거를 이제 그 이 3D 프린터로 뽑아내는 그러한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이제 비상장 회사들하고. 비상장 회사는 얘네랑 그 매출을 통해서 이제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매출들이 많이 일어나야지만 걔네들도 상장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매출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진단 장비도 새로 하는데 진단 장비는
어느 회사 거를 하는지를 비상장 회사 건데 좀 쌈박한 것 같아. 그거를 오픈을 안 하고 있다고. 이게 조만간 오픈이 될 거야, 이게. 그래서 얘네들도 이 사업을 좀 밀겠죠. 그래서 TPC는 사실은 이제 공합기로다가는 우리나라에서 1위 업체야. 이 공합기가 많이 들어가요, 은근히. 로봇도 들어가고, 뭐, 산업기계, 그래서 자동화기계 들어가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로봇팔과 같은 협동 로봇, 그런 대리점들을 막 하면서 협동 로봇을 많이 깐다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도 해주고. 예, 그러면서 이제 3D 바이오 프린터, 거기다 또 2차 장비, 그 대용 제품들을 또 팔면서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3D 바이오 프린터에 대해서 계속 이 3D 프린터 중에서 얘는 뭐 집 짓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로 장기나 피부나 치과 이런 바이오와 관련된 사업인데 이쪽에서 앞으로 물론 당장은 아닌데 가시적으로 한 3년, 5년 후부터 성과들이 지금 물론 이제 조만간 성과들이 나오겠지. 아직은 뭐 적층식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뭐 쌓아올리고 하는 건데 뭐 연구실에서만 쓸 수 있지 재생용으로 사람한테 직접 쓰지는 못하지. 근데 연구실에서 쓰는 거지. 그런 피부도.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이제 제대로 좀 더 개발이 돼서 잘 터진다면 얘네의 최소한 시가는 먼저 1조를 갈 수도 있어요. 1조. 지금 163억이지. 그러니까 엄청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회사야, 사실은. 그렇죠? 실적 나오면서 미래에 대한 그런 사업들, 바이오 쪽으로 해서 계속 이런 한마디로 장기를 찍어낸다 이런 생각이지. 이식 받고 이럴 때 장기 필요하잖아. 그런 거 피부하고 또 이빨하고 이게 대단한 시장이거든. 그래서 얘네가 그런 벤처 회사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어느 정도 뭐 왁구만 맞아서 좀 뭐야 매출도 그렇고 실적이 나온다면 1조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갈 회사라고 사실은. 근데 당장은 아니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투자해야 될 회사야. 근데 단기적으로 보자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너무 썰이 길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평선들을 한 번에 찍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주봉가 어디에선가 맞고 떨어지겠죠. 그죠? 주봉도 거의 다 뚫었네. 어쨌든 이렇게 뚫었다가 좀 빠질 수는 있겠어요. 빠질 수 있겠어요. 빠져서 이 구간에서 좀 뭐 어디서 여기선가 어디선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겠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한 번 이렇게 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주식은 옛날에 갈 때도 이런 구간을 갈 때도 이 구간이 아닌데 하여튼 옛날에 갈 때도 보면 한번 월봉으로 볼까요? 이게 되게 지저분하게 가는 회사예요. 이 구간을 갈 때 좀 제대로 보면 이 구간을 갈 때도 보면 이렇게 꼬리들을 막 이렇게 달면서 가죠. 그러면서 계속 가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가는 식으로 여기까지는 그냥 점핑으로 가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되게 지저분하게 갈 거다. 그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버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돼요. 이 구간을. 그죠? 엄청 지저분하게 가죠. 그래서 지저분하게 간다. 그것만 알고 계시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그냥 빨리 치고 빠지겠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월요일 날 고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요일 날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월요일 날 실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상한가를 가면 당연히 화요일 날 단기 고점이 나오겠죠. 화요일 날. 그죠? 적어도 화요일 날 단기 고점이 많이 나온다면 5천 원이 넘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저스트한 가격은 5,500원에서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 5,500원에서 6,000원 정도가 제가 단기적으로 보는 가격이에요. 물론 이제 월요일 날 깨지면은 계속 이렇게 가다가 또 가고 뭐 이렇게 가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 실적이 발표되는 걸 좀 보면서 캐파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뭐 바로 급한 사람은 바로 팔고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한번 그냥 기다려보는 것도 낫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뭐 5천 원대 이상에서 파신 분들은 커피값 한 잔씩 주실 걸로 믿습니다.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야지만 저도 힘이 나겠죠. TPC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월요일 날도 상승하면 5천 원을 가겠죠. 예, 5천 원 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매도 물량도 꽤 나올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좀 더 높이 팔고 싶으신 분은 조금 오래 기다리세요. 근데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굴곡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TPC였습니다.
네, 보로노이는 역시 10만을 요번 달에 가려고 합니다. 그죠? 10만. 이제 각을 세우죠? 네, 여기 쌍바닥 찍고 각을 세우죠. 그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번 달에 10만 원을 넘기려고요. 10만 원 넘기면 매도 물량이 꽤 될 겁니다. 그럼 한두 달은 조정이에요, 조정. 일단 다시 또 힘이 저기 되면 갈 수 있습니다. 그 보로노이가 오늘 간 거는 이제 이 같은 경쟁 제약사, 예, 제약사에서 일본에서 이게 한마디로 삼상에서 캔슬 났죠. 실패했죠, 실패. 실패했어요, 요게. 다케다의 비소세포암 치료제 엑스키바다가 개발 중단했습니다. 삼상에서. 근데 이제 10월에 오릭 114라는 일상 데이터가 공개하는데 요게 같은 이제 비소세포 폐암인데 요게 데이터가 좋대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월 달에 이거 발표하면은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10만 원 찍고 조정을 주다가 요거 발표할 때쯤에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면 주식은 항상 이렇게 걸면서 가죠. 이 파동을 잘 잡아야 돼.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런 사람은 맨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런 사람은 맨날 플러스죠. 네. 파동을 잘 타야 된다. 네, 보로노였습니다. 보로노에 10만 원 갈 때 파시면 커피값 한 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버 테마가 왔죠. 제가 감속기에 집중해라. 네 종목 찍어줬어요. 뭐죠? SBB테크, 해성 TPC, SPG, TPC 글로벌입니다. 자, SBB테크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자, 기분 좋죠? 예, 역시 급등했어요. 그동안 계속 조정을 줬죠. 조정을 주고 여기 쌍바닥 찍고 여기까지 내렸다가 여기서 조정이 심했죠. 잘 버텼어요. 이제 요거 찍고는 다시 윗꼬리 달겠지만 여기서 놀겠죠. 야, SBB테크 대형 역시 예전에 잘 갔었죠. 요번에 5일선을 탔기 때문에 5일선을 탔죠.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런 분위기로 만약에 로버티마가 분다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요번에 제대로. 그죠? 그러면 어떻게 추세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죠? 요번 달에 갈 수도 있고 다음 달에라도 이렇게 또 갈 수 있어요. 하나 이렇게 세우고. 어쨌든 간에 예, 이거를 뚫으러 갈 확률이 높다. SBB테크 감속기 회사 굉장히 실력이 좋죠. 우리는 일본의 그러한 정밀 감속기 부분을 얘네가 이제 국산화를 시켜서 지금 양산을 하고 있죠. 예, 감속기가 로봇 그 부품 중에 수익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많이 쓰인다. 대체로 수익 구조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감속기 회사에 집중해라. 계속 얘기했어요. 안 산 사람은 바보. 자, 감속기 전문회사 해성 TPC, 모회사로서는 TPC 글로벌이 있죠. 해성 TPC 역시도 계속 요거 찌르려고 그러죠. 이제 요거. 계속 쭉 빠지다가 이제 이렇게 딱 여기서 반등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도 월봉을 보면 대박주다. 계속 그려줘요. 계속 그려준다고. 안 사잖아. 아직도 요거 아직 5일선 이제 회복했어. 요거까지 회복해야 돼. 자. 똥바가지. 그럴 확률이 높다. 해상 TPC는 어쩌면 매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 많다. 해상 TPC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G도 역시 감속기 회사죠. 그죠? 얘가 잘 가고 왔더니 대려 차트는 좋았죠. 여기서 쌍바닥 찍을 때까지 좋았어요. 여기서. 근데 얘는 보면 쓰리바닥. 그러니까 얘는 힘이 한 번 모이면 많이 가겠다는 거야. 팍 가겠다는 거지. 그죠? 일봉상에서는 아직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 이제 쓰리바닥 찍었어. 자, 그런데 얘는 월봉상 보면은 아직도 이 수렴 구간을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어. 좀 수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얘도 가면 많이 친다. 그렇습니다. SPG였습니다. 지금 현재 SBTech와 해상TPC가 좀 잘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TPC 글로벌도 보죠. 요게 이제 해성 TPC의 모회사로서 감속기 회사죠. 그러면서 얘네는 좀 다양한 감속기를 팔죠. 승강기 감속기부터 산업용 감속기부터. 자, 얘 역시도 이 구간을 가져야 된다. 이제 다음 주 이 구간을 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여기서 흘러내렸죠. 여길 뚫을 때가 진정한 여기 뚫어서 여기서부터 횡보해줘야 된다. 계속 얘기하죠. 되게 늦게 가죠. 근데 세력이 어쨌든 장악은 했는데 굉장히 더디게 움직이죠. 그죠? 사실은 여기를 깨면 안 됐었죠. 그죠? 수렴은 하고 있지만
차트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여기를 깨버렸으니까. 그죠? 하여튼 TPC 글로벌도 잘 보자.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얘기해야지, 뭐, 2개월 뭐, 어쩌고저쩌고, 뭐, 보조지표를 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태바로 가는 거고, 지금 주식시장은 거의 뭐,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아작나는 게 아니라, 실적주나, 그 다음에 또 개별주, 예, 나중에 이제 개별주 테마가 올 텐데, 예, 그 이후에는 뭐, 그렇죠. 조심해야죠. 예. 네, 서현이와 이제 로봇이 아닙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 소형주. 현대 기아차도 오늘 반등을 했지만 현대 기아차는 많이 빠졌어요. 지금 거의 하단에 가 있는데 현대 기아차와 얘네는 다르다. 얘네는 엄청 저평가였다. 현대 기아차보다도. 그래서 얘네는 많이 가야 된다, 여러분. 그죠? 월요일 날 실적이 좋다면 퀀텀 점프죠. 퀀텀 점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인 저항선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나오겠죠? 자, 그림을 그려드리면 여기. 자, 여기서 1차 저항이에요, 저항. 그래서 월요일 날은 긴 양봉이 나온다. 상한가가 나올지 아니면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빼놨죠. 그죠? 네,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픈된 정보로 하기 때문에 세력은 더 악착같이 빼서 더 사람들을 힘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8%를 올린 이유는 내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빼다가 양복 하나 딱 내고 빵 이런 거예요. 한번 양복 하나 내고 빵. 예, 알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현이와도 축하드려요. 월요일에 한번 자 돈들 세시고 그 다음에 서현이와의 목표가는 대충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가 적당한데 그 이상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 하루 이틀 안에 가는 게 아니라 역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전에도 그렇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달까지 실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좀 눌러 앉아 있어야 된다. 어쨌든 이거에서 파신다면 커피값 한 잔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커피값이 안 들어와서 뭐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1,000원짜리 강의를 하는데 수익이 없죠, 거의. 없습니다. 네, 아진산업도 급등했죠. 아진산업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아진산업. 근데 아진산업은 여기를, 정확하게 주봉을 이걸 찍었죠. 요거는 지켰어요. 요건 지키고, 요건 깼어요. 요건 꼬리는 깼는데, 이제 목통을 올렸죠. 이 주봉상 봤을 때 다음 주에 뭐 어쨌든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갈지. 하여튼 아진산업도 저점을 찍었다. 주봉상의 21선까지. 그래서 아진산업도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다음 아진산업은 이제 11월에 아진 USA 미국의 그 이제 현대전처럼 들어간 그 부품 회사가 오픈을 하기 때문에 공장을 다 짓죠. 그러면은 아마 얘는 이제 11월이나 12월쯤에 시세가 더 좋을 것 같다. 대략. 그래서 아마 요번에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좀 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 12월부터 또 더 레벨업, 더 높이 레벨업을 가질 확률이 높다. 얘도 목표가는 9,500원에서 좀 잘 가면은 한 만 원까지 생각을 하는데 잘 갔을 때 한 이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목표가는 뭐 목표가니까요. 한번 뭐 그때까지 잘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아진 산업이었습니다. 네, 동원금속, 동원금속 한번 보죠. 동원금속도 뭐 나름대로 지지는 이렇게 하고 있죠. 이 기울기가 굉장히 세요, 사실은. 얘가 과연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죠. 콘돔 점프를 해서 뚫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대죠. 얘는 좀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얘는 너무 많이 빼놔서 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렴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동원금속은 조금 모르겠다. 약간 목표가도 좀 애매해요. 너무 많이 올려놔갖고 이 초반에 너무 많이 올려놓은 것 때문에 이걸 뛰어넘고 막 간다면 뭐 지금 가격에서 6,000원까지 막 간다는 얘기인데 과연 가능할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목표가가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죠? 주봉상 뭐 21선을 정확히 찍은 것 같지도 않고 좀 약간 애매한 차트예요.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요건 지켰네요, 요선.
요선은 지켰어요, 요선. 그렇습니다. 네, 동원금속은 한번 추세를 좀 지켜보면서 목표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리노믹스가 오늘 좀 상승을 했죠. 그동안 계속 빠지고 있죠. 유무상증자하면서 그죠? 네. 클리노믹스도 이제 이런 무상증자, 유상증자 끝나면 이제 9월부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8월 말부터라도 진단회사로서 이제 기술력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총알도 장전이 됐기 때문에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타머 사이언스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계속 다지고 있고 클리노믹스 역시도 이제는 바닥을 다지겠죠. 많이 뺐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오늘 이제 5일선 주봉상 회복한 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더 이상 웬만하면 빼진 않겠다. 저점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클리노믹스 진단기기 회사 중에 괜찮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다음 신성 델타테크 이제 전도제인가요? 전국제인가요? 예, 그게 구라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가네요. 예, 계속 갑니다. 제가 이걸 또 잘못 봤죠. 예, 여기서 저는 이렇게 돼서 수렴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과열 구간까지 갔네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틀렸죠 제가. 계속 뚫고 가네요. 어쨌든 신성 델타테크 뭔가 그걸로 가는 건지 하여튼 뭐 되게 세게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응급제 관련된 투자에 의해서 가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제가 요건 잘못 봤어요. 예, 저는 이제 응급제가 굴하다 해갖고 초응급제가 그래갖고 빠질 줄 알았는데 빠지질 않고 되려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과열이에요, 과열. 한 번 더 나오면 진짜 폭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KG 케미칼이 보시면은 오늘 5일선을 회복했죠, 드디어. 예. 그리고 다다음 주면은 이제 5분의 저기 뭐야, 5대1로 저기 뭐야, 액면 분할이 되죠, 액면 분할. 예. 그래서 그때 또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도 한 5만원, 최소 5만원대는 들어갈 것 같은데, 5만원대 부터 액면 분할 들어가면은 5대1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만 원부터 시작을 하겠죠. 시초가를 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KG 케미칼은 쌍용차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엔 좀 시세를 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예.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의 이거 기사를 저번에 한번 봤어야 되는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펩트론의 비만 당뇨 치료제 글로벌 업체와 일단 MTA 기술 이전 가능성. 그래서 이 MTA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실제 기술 수출은 통상 비밀 유지 CDA라고 하죠. 그 다음에 MTA를 하고 그 다음에 팀쉿을 수령하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이렇게 4단계로 거칩니다. 그래서 이 비밀 유지가 2개인가 3개인가 되고 있는 게 앞타머 사이언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MTA 팀시 수령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인데 아직 좀 초기 단계죠. 그 다음에 펩트론은 A사로부터 최근 팀쉿 거의 다 왔어요. 팀쉿을 수령했다. 그죠? 이 PT403이. 그래서 계속 펩트론은 오늘도 차트를 좀 이따 볼 수도 있지만 보면은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이 기술 이전이 나올 때까지 빠졌다 올렸다 하면서 계속 파동 그리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직도 더 갈 것 같아요. 한번 차트를 좀 볼까요? 네, 펩트론을 한번 보면요. 그죠? 계속 옆으로 붙죠. 이 옆으로 붙는 게 무서운 겁니다. 예, 옆으로. 지금 옆으로 붙고 있죠.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또 붙다가 뭐 한번 누를 수도 있지만 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이전이 아마 한 달 안에 나오면서 엄청 위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펩트론 같은 경우 지금 아직도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 될 때까지 계속 가네요. 그래서 저 4단계를 거친다는 거 지금 현재 그 수령을 PC신가? 그 수령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주말 잘 세시고요. 다음 주는 수익이 좋겠죠.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차트나 이 호가창을 보다 보면 어,
말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이렇게 본인이 쉬는 날 정하세요. 만약에 내가 서현이화가 있는데 나는 뭐 그냥 단기적으로 봤다 하는 사람은 월요일 날 상한가를 못 가면 고점에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상한가를 가면 그 다음날 고점에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다 정리한다? 아니면 반만 정리한다? 3분의 1만 정리한다? 이런 걸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는 뭐 기간은 뭐 2주나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계속 이제 그냥 가져간다. 그리고 목표가가 그 대신 얼마, 뭐 4만 원, 3만 5천 원 오면 판다. 뭐 이런 걸 정하셔야 돼. 그냥 정해놓고 갖다 적어서 포스트잇으로 벽에 붙여놔. 아니면 자기 그 컴퓨터에 붙여놓으라고 유리창에. 그래야지 그게 되지. 그냥 막 보다가 막 빠지는 것 같다 싶어서 그냥 훅 팔고 나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러니까 충동 매매, 충동 매매를 하지 말라고. 그러려면 미리미리 어? 그 계획, 매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충동 매매를 하지 말라. 충동 매매 또는 뭐야? 내동 매매라고 그러죠. 충동 매매를 하지 말라. 그러려면 계획을 세우라고. 그리고 뭐야? 뭐 TPC 같은 경우도 월요일 상한가 안 가면 판다. 얼마만 뭐 거기서 반을 판다, 3분의 1을 판다. 아니면 다 판다. 나름대로 그걸 정하시란 말이야. 그래야지만 자꾸 늘어. 그리고 아니다. 난 이거 더 갈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그래 뭐 어느 기간까지 아니면 어느 가격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걸 꼭 자기가 그걸 지조, 곤조, 지조 자신의 주관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얘기하는 것도 내 그냥 아웃라인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정해야지. 그죠? 예, 그리고 너무 게시판에 막 휘둘려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그러면 게시판 보고 매매하면 얼마나 쉽겠어. 그런데 그런 주식이 어딨냐고. 네이버 게시판에서 팔아! 그럼 파는 거야? 그렇게 쉬운 주식이 어딨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맞을 수는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런 건 아니에요. 본인이 딱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내 얘기도 듣고 누구 얘기도 듣고 이렇게 쫙 들어본 다음에 자신이 판단했을 때 이건 이 정도? 나는 이 정도까지 버티겠다. 아니야, 나는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다 팔아버려야 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의 또 취향도 있어. 느긋한 사람, 아니면 빠지는 거, 손해보는 거 못 보는 사람. 이제 그런 거나 따라서,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또 끝까지 나는 죽어도 발라먹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신 나름대로 정해서 합리적으로 하시라고. 응? 내동매매하면 안 돼. 그러려면 뭐야? 계획성 있게 미리 정해놓고, 그날 또 현장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해야지. 그죠? 근데 너무 이 HTTP나 이 컴퓨터랑 가까이 있으면 뇌동매매를 하게끔 만들어. 누가? 세력이.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팔게 할 때 팔게 하게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후회하지. 아우! 내가 그때 왜 팔았지? 이제 그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꾸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이런 그런 뭔가 실력을 쌓는 게 그런 거죠. 그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월요일이 기대됩니다. 다음 주는 실적 크게 한번 외치세요. 실적 위주의 매매를 8월 말까지, 8월 25일이나 뭐 말까지는 실적 위주의 매매를 한다. 실적. 자, 적어줄게. 실적 위주의 매매. 실적. 그죠? 그 다음에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선은 실적이다. 그 테마는 이제 로봇 테마 정도. 자,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